재밌는 사진이 이후에, 있어요. 네. 재밌는 사진이 있는데 3.1운동을 가르치면서 거기에 어린 소년이 고무신을 쥐고 3.1운동에 참여하는 사진이 있어요. 혹시 김일성인가요? 김일성이죠. 와. 거짓말이죠 사실은. 김일성은 1912년생입니다. 3.1운동 7살이 무슨 시위에 나갑니까? 근데 나갔대요. 그리고 김일성의 아버지가 김영직인데 네. 김영직도 3.1운동을 주도했다. 그 33명 중에 한 명이다라고 북한을 가르치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팩트가 어긋나거든요. 처음 들어봤는데. 그쵸? 처음 들어보잖아요. 북한에서는 김영직이 그런 운동을 했다. 평양 일대에서 3.1운동을 주도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다라고 가르칩니다. 아예 김일성 가문을 네. 항일 운동의 투사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김일성의 정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반미, 반일, 둘 다 했다. 항일, 항미 네. 해가지고 네. 완전히 한민족의 네. 뿌리를 그쵸. 가지고 있는 3.1운동에도 그 7살 어린 김일성이 네, 참여했다라는 네, 네. 식으로 가르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김일성이 성장하던 그때부터 네, 이제 네. 김일성의 성장기를 가르치면서 의병들 일어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간략하게만 가르치고 여기서 궁금한 게 네. 1919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가르치지 않습니다. 아예 안 가르치나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가르치지만 어디서 뭐 우리가 몇 번에 걸쳐 상하이에서, 있었다, 상하이에서 중경에서 뭐 이렇게 움직이고, 왔다 갔다 네. 했죠. 그 부분에서 전혀 모릅니다. 광복군이 있었다는 말도 모릅니다. 대한광복군의 존재도 아예 모릅니다. 와. 혹시 그럼 조선의열단에 대해서도 들어본 적 없습니다. 항일 무장운동하고 막 그런 거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럼 윤봉길, 안창호, 안중근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안중근 열사에 대해서는 가르칩니다. 네네. 이토 히로부미를 쏴죽인. 네네. 이토 히로부미를 쏴죽인 그 팩트는 굉장히 우리나라 역사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가르치고, 또 윤봉길 의사에 대해서 가르치지만 그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김일성이 1956년에 네네. 그 중국에서 건너온 연안파를 축청하는 과정에서 그 임시정부 사라졌죠. 계열의 어떤 모든 역사가 연역이 다 사라졌고 김일성 위주의 항일 무장 투쟁사만 남은 거죠. 즉 그 김일성 중심의 백두파 항일 운동을 했던 그쵸. 백두산파의 역사만 완전히 남아있고 그쵸. 나머지는 다 사라졌다. 네. 해방 이후에 북한 내 정권 다툼, 네. 세력 다툼 이후에 이제 완전히 정리가 됐다라고 볼 수 네. 있는 건가요? 사실 이 과정은 처음에 네. 70년까지 계속됩니다. 70년대까지. 그 전의 교과서들을 보면 네, 네. 임시정부에 대한 부분이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그 전자들을 구하기가 굉장히 네. 어려운데, 그러니까 70년대까지 권력투쟁이 이어졌고 네. 김일성 위주 유일세상 체계가 확립이 되고 주체사상이 나오면서 그 전의 역사들은 없던 일이 된 거예요. 북한 역사 교육에서 항일 운동의 핵심은 김일성이다. 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결국 한국 전쟁까지 이어졌고, 그 다음부터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그런 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한민국. 역사가 이제 흘러가기 시작했던 거죠. 한편으로 이제 대한민국의 헌법상에 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고 네. 이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네. 북한에서도 이걸 좀 많이 부정하는 것 그쵸. 같습니다. 네. 완전히 부정하는 거죠. 네. 각자의 정체성을 이루는 게 이제 결국 네. 과거를 비추는 거울이고, 우리는 이걸 역사라고 표현을 하고, 네. 그래서 우리 오늘을 보기 위해서 또 내일을 설계하기 위해서 네. 이걸 어떤 관점을 보고 바라봐야 될지, 네. 그냥 싫어, 네. 뭐 좋아, 이 관점으로는 우리가 놓치는 게 많습니다. 냉정하게 또 철저하게 지피지기하는 관점으로 네. 서로를 알고 또 네. 나를 안다면 미래를 더 잘 설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네. 아주 단편적인 내용들을 네. 가지고 이제 네. 한국과 북한의 역사 교육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이거 가지고는 네. 대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강의를 해도 부족합니다. 1년 넘게 네. 우리가 맨날 얘기해도 부족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난세일기와 또 코리아 사진 채널은 다양한 역사, 정치, 사회, 경제 이런 분야에서 20대, 30대가 가지고 있는 시각에서 그 네, 영상도 네. 찍어볼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함께할 난세일기와 코리아 세진 많이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많은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코리아 사진이라는 채널이 커지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거철만 되면은 뭐 친일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네. 또 얼마 전에 제가 어떤 포스터를 봤는데 선거 포스터에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총선은 뭐 한일전이다. 한일전이다. 저는 굉장히 제가 경계하는 프레임. 또 반대에서는 한중전이다. 네. 뭐 이러고 있죠. 네. 네, 저는 그런 프레임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도 싫어합니다. 네. 친일이라고 했을 때 과거의 친일과 현재의 친일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과거의 친일은 우리나라가 정말 약했을 때, 나라가 사라져가는 시점에서 어떻게 자기 목숨이라도 부지해 보려고 일본에 붙었던 그런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의 친일이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고 21세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조선시대 때의 조선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강대국입니다. 세계 경제 10위권, 그렇죠. 또 군사력 세계 5위. 참 재밌는 거는 네, 2020년 군사력 순위를 평가한 한 곳에서 7위잖아요 우리나라. 세계 6위로 평가가 됐고, 그렇죠. 한 단계 올라가 6위잖아요. 근데 이제
주변의 나라들을 그러니까 딱 이겁니다. 한국의 상황은 전교 6등인데 전교 1, 2등 다 옆에 있어요. 반에서 5등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한국은. 어쨌든 왜 네. 금혁분이 말했던 것처럼 조선시대 구한말의 한국은 아닙니다. 그 친일에 대한 관점을 그때의 관점으로 보고 네. 지금 그대로 가져오면은 우린 똑같은 오류를 범하게 돼요.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익이 무엇인지 먼저 깨닫고 그 국익을 지키고 증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여러 나라들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일본은 그런 나라들 중에 하나입니다. 네, 맞습니다. 손을 잡을 때는 우리는 일본의 손을 잡아야 하고 또 일본과 함께 가야 할 때는 가야 합니다. 작년부터 갑자기 엄청나게 불거진 네. 뭐 반일 프레임 그쵸, 그리고 네. 또 일본과 척을 지는 네. 이런 분위기가 사실은 이 행정부 또 이번 정부에서 네. 좀 의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네.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네. 지금 행정부를 뭐 까겠다라는 의도가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을 놓고 네, 봤을 네. 때 얼마 전에 민주연구원이죠. 그 민주연구원에서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 보낸 그 보고서에 이번에 그 한일 사이의 무역 갈등 한일은 총선에 도움이 될 된다. 것이다라는 라고 보고서가 했죠. 대놓고 네. 나간 걸 봤을 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그 갈등이죠. 보고서를 보면서 답답한 생각이 들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좌절했습니다. 네. 집권 여당으로서 어떻게 갖고 있는 국제관이 진짜 그거밖에 안 되는지 네, 저는 저는 너무 좀 네. 가슴이 아프고 조금 우리가 대국적으로 네. 생각할 수 없나라는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은 일본과 친하게 지내는 것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우리가 위안부 할머니들 또 당연하죠. 네. 우리 강제징용 피해자분들 그 위에 독립유공자들 이런 분들이 아직도 살아계시고 이 아픔은 일본과 무조건 해결을 해야 되고 네. 우리가 꼭 보상이든 혹은 이런 걸 받아내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이외의 분야에서는 자유민주주의를 또 시장경제를 같이 공유하는 네. 이 입장에서 네. 동북아시아 안보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이거에 대한 논의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이 현상을 진짜 경계를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하나의 어떻게 보면 블랙홀이잖아요. 네. 어떤 그 일본과의 과거 문제는 하나의 블랙홀이고 그 블랙홀에 모든 것이 빨려 들어간다면은 저는 정말 이것은 지양해야 되는 맞습니다. 상황이라고 봅니다. 추가적으로 미국은 에너지 넘버원 수입국에서 넘버원 수출국이 됐습니다. 셰일 혁명을 통해서. 그렇죠. 인도 태평양 전략을 아주 공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요. 네, 이걸 네. 바로 따라가는 게 일본입니다. 네. 일본도 동시에 인도 태평양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런 세계 기류에서 지금 한국이 어떤 위치에 처해 있는지 네.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네. 이런 논의가 돼야 되는데 단일 프레임 하나로 네, 이런 맞습니다. 모든 국제 정세 논의가 다 블랙홀로 빠져서 네. 우리 한국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중국해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게 이제 2010년 초부터 남중국해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도 남중국해 문제에서 네. 굉장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에너지를 수입하는 그렇죠. 루트입니다. 그 루트가 네. 바로 남중국해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무역 루트를 확보하는 게 우리의 네. 국익에도 굉장히 큰 핵심 사안입니다. 근데 우리 해군력 혼자서 그걸 지킬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주변국들과 협력이 필요한데 일본이랑 협력할 수 있는 부분에서 안보적인 협력을 통해서 남중국해에서 우리 이익을 지켜낸다면은 그것은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행위입니다. 오히려 더 큰 파일을 더 우리가 더 전략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데 총선에 반일 프레임이 도움이 된다. 이런 식의 정책, 네. 이런 식의 관점을 갖고는 굉장히 우려됩니다.